큰일 났습니다. 한 교수의 가슴 속에 특별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한. 한때 서로 다른 문화와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이들이 한글에 숨겨진 창조의 비밀과 인류애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아직도 처음 웅장한 회의실에 발을 들여놓았던 날을 기억해요. 그때 저는 신나면서도 약간 긴장했어요. 동아시아 언어와 역사에 대해 20년 넘게 연구해온 교수로서 많은 것을 보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큰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문을 지나며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이 바로 한글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장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은 정말 넓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엄숙한 얼굴과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진 학자들이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역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본과 프랑스의 교수님들도 보았는데 각기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중 몇몇은 한국의 문자가 단지 옛 일본 문자에서 복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뭔가 더 큰 일의 일부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적인 지도와 서예의 작품으로 장식된 벽들을 둘러보며 방 안의 모든 디테일이 평생 사랑해온 언어와 그 언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각 글자가 인간의 창의력과 세심한 계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고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곧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지고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제가 아니었지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일본 교수님들이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고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오자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도 기억해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 중 다수가 한글 뒤에 숨겨진 깊은 과학과 창의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 바로 한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들렸고 한글이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방 안 사람들과 특별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각 글자가 우리가 말할 때 입과 혀의 움직임을 이해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저의 흥분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꼈어요. 오래된 서적과 필사본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백성을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현명하고 자상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아껴서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왕이 계시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며 방안을 둘러보았고 제 말씀이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길 바랐어요. 발표 내내 저는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한 말투로 설명드렸고 중간중간 여러분 중 혹시 왜 과학과 예술이 언어에서 중요한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잠시 멈추기도 했어요.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지만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작은 연결고리가 저를 더욱 한글의 특별함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지로 불러일으켰어요. 비록 몇몇 일본 교수님들이 옛 생각에 머물러 계셨지만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제게로 향하였고 저는 대화의 시작을 알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발표를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창의력과 배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말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존경의 상징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저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 회의에서 앞으로 다가올 토론과 도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모든 도전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 회의에서의 여정은 막 시작되었답니다. 회의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오래된 책들과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가득한 작은 방으로 이동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한글 과학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칠 제 순간임을 알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탐정이 되어 사람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한글의 숨은 비밀을 밝혀내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큰 컬러풀한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 모양들을 보세요. 각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글자는 특별한 목적과 아이디어를 품고 창조되었어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세종대왕과 그분들의 팀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이 움직이는 방식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소리를 낼 때 입술, 혀, 심지어 목구멍까지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한글의 글자들은 그 움직임과 딱 맞게 설계되었어요 라고 쉽게 풀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청중 중 몇몇 학생들이 흥미롭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욱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얼굴과 입모양 모델을 꺼내어 각 부위를 가리키며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M이나 B를 발음할 때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그래서 어떤 글자들은 동그랗게 마치 작은 미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입모양을 닮았으니까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해한다는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시고 저는 더 힘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현명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배려 깊은 선생님이셨어요. 평민들까지도 쉽게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셔서 과학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배움이 어렵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라는 말씀을 전하며 그 따뜻하고 사려 깊은 아이디어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잠시 멈추었어요. 설명하는 동안 저는 칠판에 간단한 그림과 도표들을 그리며 다양한 소리들이 어떻게 그룹으로 나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라고 한 무리들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요. 마치 장난감을 상자에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각 상자에 라벨이 붙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듯이요. 라고 비유하자 청중 여러분들도 자신의 소리 상자들을 상상해 보시도록 초대했어요. 이 비유는 강의를 명확하고 친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설명 중간중간 대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질문도 던졌어요. 여러분, 피를 발음할 때 입술로 내는 소리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몇몇 답변을 기다렸어요. 젊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들려오자 강의실이 에너지로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답변 덕분에 언어의 과학을 이해하는 일이 결코 지루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오히려 풀어야 할 퍼즐처럼 신나게 다가왔어요. 또한 저는 각 글자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어떤 글자들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쓰기 쉽도록 고안되었고 각 획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것은 한글이 예술과 과학을 함께 담고 만들어졌음을 보여줘요. 단순히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만든 것이죠. 라는 말씀을 전하며 제 말씀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언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문을 열어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호기심 어린 눈빛과 사려 깊은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분들과 한마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글은 과학과 창의력이 모여 만들어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언어 속에도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숨어있음을 보여줍니다. 라는 간단하면서도 진심 어린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칠판에서 내려오며 저는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어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게 되어 기뻤어요. 젊은 학생들부터 경험 많은 학자들까지 모두가 한글 속 과학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이 방을 떠나시길 바랐어요. 그 방 안 호기심과 배움의 열망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모두가 언어, 과학, 예술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글 속 과학에 대해 말씀드린 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의실은 한결 조용해졌고 많은 분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분, 프랑스의 소피 디부아 교수님께서 특히 눈에 띄셨어요. 처음에는 일본 쪽의 몇몇 의견에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얼굴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니 제 말씀이 교수님과 다른 분들께도 닿았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세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질문과 토론을 위해 마이크를 열어드리기로 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나 문화에서 비슷한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회의실은 작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많은 분들이 한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디부아 교수님께서 발언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한글처럼 세심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다른 문자들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세종대왕께서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디자인하셨잖아요. 사람과 말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일본 교수님들 중 몇 분이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시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속삭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면서 그분들도 점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세심하게 설명된 단순한 아이디어가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 분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자 몇몇 손이 올라갔고 한 젊은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수학 트릭을 배울 때와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 모두가 미소 지었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큰 생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나 나누기로 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첫 순간을 말씀드렸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한글의 각 글자가 인간의 입모양에 맞춰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옛 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그 글자들을 봤을 때 마치 현명한 왕만이 만들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각 글자가 살아 움직이며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제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지며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디부아 교수님을 바라보며 여쭤보았어요. 디부아 교수님, 오늘 한글에 대해 생각이 바뀌신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시길 모든 문화에는 그들만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을 모방한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한글이 인간의 언어를 세심하게 연구한 결과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에요.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배운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누군가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 모두는 기존의 생각에 머무르기 마련이니까요. 라고 말씀드리며 더 많은 질문과 아이디어를 초대했어요. 곧이어 회의실은 여러 나라의 분들이 각자의 문화 속에서 혁신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예를 나누는 활기찬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까지 조용했던 일본 교수님들도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려 깊은 디자인을 생각해내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 저는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과학과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설명드렸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주변의 자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셨고 그 모든 이해를 자신의 작업에 녹여내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 방 안에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계셨어요. 때로는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지 그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세션이 끝나갈 무렵 많은 얼굴들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한국에 대한 무시했던 태도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열띤 논쟁에서 벗어나 서로 다정하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제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는 기쁨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어우러진 멋진 창조물이며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따뜻한 토론과 서로 이해하는 순간들을 나눈 후 다음 순서의 회의가 에너지 넘치게 시작되었어요. 큰 회의실은 다시 한번 모두가 모이자 활기가 넘쳤고 저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이 순간을 느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가올 순간에 대비했어요. 저는 청중들 사이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때 일본의 한 선배 교수님께서 일어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옛 일본의 문자 체계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한국은 단순히 이웃 문화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옛 문서와 역사적 사진들을 사용하셨고 그 말씀이 분명했어요. 몇몇 교수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다소 망설이는 듯 했어요. 회의실 안은 날카로운 속삭임과 옆 사람의 눈길이 오가는 등 분열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사랑해온 한글의 진실을 나눌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한글이 다른 전통에서 온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면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청중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 말씀이 깊은 존경과 언어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이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 후 저는 한글 글자들의 모양이 입의 움직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며 한글의 각 글자는 우리의 말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과 같아요. 이 글자를 보세요.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입이 만드는 모양과 닮았어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잠시 멈추어 모두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말하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비밀 코드 같지 않나요? 라고 질문드리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토론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방안은 다양한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한 일본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모양들이 다른 고대 상징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세종대왕께서는 깊은 관찰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 글자들을 만들어내셨어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시려고 남의 것을 베끼신 게 아니라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라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답변드렸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제야 비밀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기처럼 팽팽해졌어요. 몇몇 교수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고 다른 분들은 더욱 세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젊은 학자께서 손을 들며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 예술 그리고 마음을 잇는 다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종대왕님의 영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네, 맞아요. 세종대왕께서는 단순한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고 훌륭한 혁신가이셨거든요. 주변의 자연부터 인간의 말소리까지 깊이 연구하셨고 그 모든 지식을 모아 진정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백성을 향한 사랑이 놀라운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한글의 숨은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을 느끼며 방 안의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의심과 발견의 순간들을 공유했어요. 옛 필사본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과 세종대왕 시절의 유물이 보존된 박물관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그때의 감동을 회상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열띤 토론 속에서 저는 진실을 나눈다는 것이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토론이 계속될수록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점차 호기심과 경이로움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논쟁은 쉽지 않았고 도전적인 질문들도 많았지만 하나하나의 답변이 진실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어요. 저는 옛 생각 때문에 다투지 말고 함께 배우고 즐겁게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체계의 경이로움을 기념합시다 라는 말로 제 차례를 마무리했어요. 자리에 돌아오며 저는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의견이 다름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했어요. 열띤 토론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 걸음씩 언어와 지식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사랑이 오래된 편견을 극복하고 존중과 이해가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나눈 후 회의의 마지막 날이 마치 밝은 해돋이처럼 찾아왔어요. 아름다운 한국 미술과 서예로 장식된 멋진 회의실에 모두가 모이자 공기 중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회의실은 그림, 조각, 전통 한국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역사와 창의성이 넘치는 생생한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때 분열되어 있던 얼굴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오신 학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가 한글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공통된 관심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 서로 모여 우리의 차이를 축하하는 거라고요 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은 부드러운 잡담과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작은 무대에 올라섰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여정을 나눌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글자와 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한글이 창의력, 과학, 그리고 마음의 상징임을 발견했어요. 라고 따뜻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각자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관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분들이 한글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듯 했어요. 한 분 한 분 다른 학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고집스러운 옛 생각을 굳게 믿었던 야마모토 다카시 교수님께서 겸손한 어조로 저는 한글의 깊은 디자인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단순히 고대 상징의 복사본이 아니라 세심한 과학과 배려로 만들어진 사려 깊은 창조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자 청중들 사이에 잔잔한 동의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가장 엄격했던 의견조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자 소피 디부아 교수님께서 발언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전의 의심을 회상하시며 저는 한때 한국이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설명들을 들은 후에 한글이 인간의 말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축하는 음악과 전통 한국 무용으로 이어졌어요. 북소리의 리듬과 무용수들의 우아한 동작이 회의실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어요. 저도 그 공연을 함께 감상하며 모든 문화가 각자 아름다운 무언가를 선사하는 큰 가족의 일원인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술, 음악,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는 배움이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젊은 학자가 신나게 한글의 디자인을 자신이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의 제작 방식에 비유하며 각 부분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또 다른 일본 교수님께서는 이번 여정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시작했더라도 지식을 나누면 결국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단하지만 강렬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을 우정을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여기저기서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나눈 생각들이 이 회의실을 훨씬 넘어 퍼져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배움에 대한 사랑과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이번 회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공통된 여정이 한글에 대해 배운 것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았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 축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전환점이었어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멋진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회의실, 전통 등불이 부드럽게 빛나는 그곳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이해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